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1936년에 출간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데일 카네기의 엄청난 영향력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메시지에서 나왔다. 성공하고 싶다면 호감 가는 성격을 만들고 타인의 심리적 욕구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 책,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는 데일 카네기뿐만 아니라 괴테, 윌리엄 제임스, 몽테뉴, 토머스 칼라일 등 시대를 아우르는 현인 130명의 아포리즘까지 담은 것으로 읽는 이들의 삶에 지혜와 힘, 통찰을 선사할 것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정말로 밝게, 활짝 웃어보라.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라. 그리고 노래 한 곡을 불러보라. 노래를 잘 못 부른다면 휘파람을 불어보라. 휘파람을 잘 못 분다면 그저 흥얼거리기만 해도 된다. 즐거운 척 행동하면 우울해지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원래부터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라. 다른 이들도 상당한 좌절감을 겪으며 엄청난 장애물을 마주해야 했지만 결국 그 일을 극복해왔다. 다른 이들이 해냈던 일은 당신 또한 분명 해낼 수 있다. 어두운 밤, 묘지를 지나가던 어린 소녀는 용기를 내려고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며 걸어간다. 그러면서 소녀는 묘지를 지나간다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다. 휘파람으로 용기를 불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복한 척을 하면 실제로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된다. 이 원칙은 열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우리가 일할 때나 대화할 때 활기 넘치는 척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바라던 열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꼭 해내겠다는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두려움은 마음속 외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만 몰두하라. 당신이 온전히 준비된 상태라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기회를 잡아라. 인생의 모든 것이 기회다. 가장 앞서가는 사람은 대부분 결단을 내리고 과감히 실행하는 자들이다. 용기를 기르고 싶다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방법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인간의 정신은 절대로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고 싶은가?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여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수줍어하는 소심한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 행동하라. 그러면 자신의 소심함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열망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진정으로 호감을 가질 때 생겨난다. 열정을 찾는 방법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해 믿으며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성취해내길 원하는 것이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 일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런 다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개선하기 위해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서투르지만 그래도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나는 결국 그 일을 성취해냈다. 너 자신을 설득하라.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해지도록 준비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 반대로 아주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주 사소한 일조차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거나 꿈꿀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어렸을 적 나는 프레더릭 메리어트의 소설 가운데 감명 깊었던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 구절은 군함의 선장이 주인공 소년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처음 전쟁터에 나가면 군인들 대부분이 겁을 먹지. 하지만 그럴 땐 전쟁 따위는 전혀 무섭지 않은 듯 행동해야 해. 그런 태도를 가지면 겉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된단다. 무섭지 않은 척 꾸준히 행동하다 보면 진짜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돈을 잃은 자는 잃은 것이 거의 없고 건강을 잃은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나 용기를 잃은 자는 전부를 잃은 것이다. 신념이 있다 해도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 하지만 신념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 태양과 달이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둘 다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윌리엄 블레이크.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성취해내고자 할 때 처음에는 자신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가 불안감에 굴복해 버린다면 그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들의 칭찬이나 비난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매우 위험한 정신 상태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을 버리고 당면한 과제에 임하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자 극복이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벼룩을 한번 생각해보라. 벼룩이라는 녀석은 당신이 잠들어 있거나 눈을 뜨고 있거나 상관하지 않고 태연하게 공격한다. 그 덩치나 힘을 생각해보면 이는 마치 젖먹이 아이가 전 세계 군대를 상대하는 것과 같지만 벼룩은 그런 일에는 좀처럼 신경 쓰지 않는다. 벼룩은 낮이나 밤이나 위험과 죽음 한가운데 있지만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용기가 없어서 그 재능을 묻어버리는 이들이 많다. 자녀에게 열정을 남겨주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자산을 전해주고 떠나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열정을 가질 대상이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가 되고 싶다면 열정을 기르라. 천재란 강렬히 열망하는 자이다. 열정은 세상을 정복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북유럽의 속담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언제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소파 위에 편안히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 역사를 보면 그 어떤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왔다. 지나간 과거를 다시 조립해 복구시킬 수는 없다. 톱밥을 또다시 톱질하려 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자리에 누워 걱정하는 대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라.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수면 부족이 아니라 바로 걱정이다. 적을 미워하면 우리는 수면, 식욕, 혈압, 건강, 심지어 행복에 대한 권한까지 적에게 넘겨주게 된다. 만약 그 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기뻐서 춤을 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낮과 밤만 지옥 같은 혼란 상태로 변할 뿐이다. 하찮은 일을 두고 호들갑 떨지 마라. 인생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행복을 망가뜨리게 가만두지 마라.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진다. 1년 전 걱정했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가? 그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별것 아니지 않았는가? 다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리를 건너지 마라. 엎질러진 물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나는 수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세월이 지난 뒤 내가 걱정했던 일들의 99%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고 해서 걱정과 분노로 우리의 나날들을 망치지는 말자. 스스로에게 잘해주자.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철학의 본질은 자신의 행복이 외부적인 것에 가능한 한 적게 의존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복과 불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라. 우리의 미래는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 희망과 자신감, 사랑,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10에 9 성공한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대한 행복을 얻어내라. 행복을 미래로 미뤄두지 마라. 오직 환경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예수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지옥 또한 마찬가지이다. 내가 확신하는 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단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라. 나는 수백 마일 떨어진 캐나다의 상록수림을 여행해 봤지만 진눈깨비나 얼음 때문에 부러진 가뭄비 나무나 소나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상록수 숲은 고개를 숙이고 나뭇가지를 굽혀가며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협력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불쾌한 상황들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그것에 적응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저항하며 버티다가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거나 신경쇠약에 걸릴 것인지를 말이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아플 거라 생각한다면 병이 생길 것이다.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피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기어들어 오려고 하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친절하고 관대하며 행복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만 하면 악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온종일 일터에서 짜증을 내며 보냈을 때보다 예의 있고 유쾌하게 일하다가 퇴근했을 때 피로감을 덜 느낀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태도이다. 행복해질 거라고 마음먹고 그것을 고수하기만 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행복은 소유나 성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라.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과거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실수를 차분하게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취할 건 취한 다음 그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우리 모두가 현재의 삶을 보류한다는 사실이다. 오늘이 바로 인생, 당신이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인생의 날이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이니. 우리가 인체나 전기, 가스, 기관 등의 신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내일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들의 넷 중 셋은 상대의 공감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이다. 그들에게 공감해 주라.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기꺼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어떤 불운한 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다. 행동이 감정에 의해 생겨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인간은 의지에 지배받지 않는 감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우울해졌을 때 기분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마치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 나는 하늘이 나를 위해 정해준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낙관주의라고 하는 나의 종교이다. 헬렌 켈러. 스스로 무언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했다면 그 일은 이미 반 이상 진행된 것이다. 성공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 마치 나의 삶이 전적으로 그 일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할 때 그것의 가장 좋은 측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연습해 익혀라.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더 괴로워한다. 무언가 일이 끝났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목표가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무엇이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절대 염려하지 마라. 하나의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 잊어버려라.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하고 성가시게 괴롭히는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다. 우리는 코끼리는 피할 수 있지만 파리는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처지를 환경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내고 그런 환경을 찾아낼 수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들이다. 비참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고민할 수 있는 여유만 가지면 된다. 참 쉽지 않은가? 시간은 가차 없이 흐르더라. 우리가 시간이라는 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삶이라는 물레방아를 돌릴 때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미 흘려보낸 시간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를 충실하고도 완전히 조화롭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다. 항상 오늘이 가장 멋진 날이 되어야만 한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과거를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만족하기 위한 비결은 자신이 지닌 것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아는 것이며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버릴 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먼 곳에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행복을 키워나간다. 행복이나 불행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의 본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었다. 내년이 되면 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냥 버티고만 있었던 이들이 아니다. 결코 그 무엇을 위한 시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상대가 전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를 비난하지는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현명하고 관대한 사람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숨겨진 이유를 찾아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해보자.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그 태도를 바꾸고 싶은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분명 몇 가지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2년의 시간을 쓰는 것보다 당신이 2개월 동안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 많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다. 친구를 사귀고 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의 의견을 배려하고 그가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는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라. 지루해하거나 이미 알고 있다는 내색을 내보이지 마라.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마라. 그의 말을 방해하면 이는 그가 말하는 것이 들을 가치가 없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을 즉시 기억해서 되도록 그 이름을 부르라. 만일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 해도 절대로 반박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내 의견은 이러한데 만일 내 생각이 틀렸다면 고쳐달라 라고 말하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말하는 상대방이나 당신의 동료가 그 어떤 면에서도 당신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스스로가 당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를 열등하게 취급하면 상대방의 분노만 살 뿐이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우월하다 해도 상대방은 그저 당신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틀렸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라. 별 노력 없이 얻어낸 아이디어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낸 아이디어에 더 큰 믿음이 가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의견을 억지로 주입시키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의견을 제안하되 그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겸손해야만 한다. 100년만 지나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라진 채 완전히 잊힐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하찮은 업적을 떠들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일본인은 자신들이 미국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긴다. 그 예로 보수적인 일본인은 백인 남성이 일본 여성과 춤을 추는 광경만 봐도 극도로 화를 낸다. 힌두 교도들은 자신들이 당신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교도인 당신의 그림자가 음식물에 스치기만 해도 이미 더러워졌다며 결코 손을 대지 않는다. 에스키모 사회에도 불황자들이 있는데 이런 게으름뱅이 에스키모인들을 그들은 백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심한 경멸의 표현이다. 어느 민족이나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 이것이 애국주의와 전쟁을 부르는 요인이다. 진실은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 자체나 당신의 문제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바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중국에서 1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한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치통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지진보다 자기 목에 조그맣게 난 종기에 더 신경 쓴다. 세상은 늘 바쁘다. 말할 내용이 있다면 빠르게 말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라.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을 한다. 웃는 얼굴은 나는 내가 좋아.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는 너를 만나서 기뻐. 라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개는 사람을 보면 너무 반가워서 뛰어오르려 한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개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이다. 하늘 아래 타인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가 그 일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왜 우리는 보상을 주는 대신 매를 드는 걸까? 왜 칭찬 대신 비난을 하는 걸까? 아주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이면 칭찬을 하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는 분명 이 세상에 행복의 총량을 더 늘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외로워하거나 낙담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그를 인정해주는 말 몇 마디만 전하면 된다. 아마도 당신은 오늘 건넨 그 말을 내일이면 잊어버리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평생토록 감사히 여길지 모른다. 아첨이 아닌 솔직하고 진실한 인정의 말을 그에게 들려주자.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따라 움직이는 감정적인 존재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원한을 품지 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면 굴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자랑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며 상대방과 악수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다. 만일 당신이 하루 동안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날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다. 오늘 바로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의 일은 잊어라. 매일 하루 한 가지씩 남을 미소 짓게 할 선행을 베풀어라.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라. 친절한 행동은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표시이며 그 친절을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해야 한다. 논쟁을 하면 10중 8구 서로 각자가 상대방보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고한 신념만 갖게 된다. 논쟁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졌다면 진 것이고 이겼다 해도 그 역시 진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생각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어떤 일도 덜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 만약 직장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의 일에 재미를 붙이면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승진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피로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여가를 즐기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나 계란 하나를 삶을 때라도 늘 최선의 방법이 있다. 긍정적인 태도가 바로 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진실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는 자는 스스로를 돕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 가운데 하나이다. 말이나 행동은 그 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을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가시돋친 마음으로 억지로 시중을 든다면 친절한 행위라도 돌처럼 딱딱해진 빵과 같다. 굶주린 자라면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목에 걸려 숨을 못 쉴지 모른다.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친절을 베풀 기회는 존재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상대의 단추나 손을 잡아 끌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입을 다무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나는 누구도 비판해 본 적이 없다.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기보다 칭찬으로 열정을 북돋워 주려고 애쓴다. 무엇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공감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나의 비결이다. 나는 상대방의 감정에 맞서 그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고 내 의견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뿐 아니라 확실히
분명히와 같이 이미 결정돼 버린 것임을 의미하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내 생각에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내 추측으로는 이라거나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상대방의 말이 잘못됐다고 해도 바로 면박을 주지 않고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얻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나는 곧 깨달았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야기가 보다 잘 풀려나갔기 때문이다. 상대가 불쾌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할 것.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아무리 풍족한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타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친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본성에 따르는 일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논쟁이나 다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상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정도라면 큰 것을 양보하라. 작은 것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것이라 하더라도 양보하라. 길 위에서 권리를 놓고 따지다가 개에게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을 양보하는 편이 낫다. 개를 죽인다 한들 물린 상처는 낫지 않는다. 진심을 다하라. 말과 태도와 행동은 언제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즐거워하게 하라. 만일 당신이 그를 웃게 만들 수 있다면 그가 생각하게 할 수 있고 그가 당신을 좋아하게 할 수 있고 그가 당신을 믿게 할 수 있다. 이 처방대로 하면 14일 안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하면 된다. 자기 동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며 다른 이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과오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함께 일하는 이들의 좋은 동료가 되고 다른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돕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다. 상대에게는 그 나름의 행복한 생활 방식이 있다. 그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강요를 통해 설득하면 상대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결국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양심과 지성에 호소하며 설득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 세상의 중요한 것들 대부분은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어떤 일에도 낙담하지 마라. 끝까지 계속하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썼던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 된다. 불행한 말 혹은 우울한 새를 본 적이 있는가? 말이나 새가 불행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새와 다른 말에게 애써 잘 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세기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이 내게 가르쳐준 바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나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데 있다고 믿는다.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신적인 특권엔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지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바로 나 자신이다. 즉, 나의 생각, 두려움, 마음, 정신에 대한 지배력만을 원할 뿐이다. 내 행동을 조절하고 뭔가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 이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소인은 아주 작은 비판에도 벌컥 화를 낸다. 하지만 현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나 책망하는 자, 자신과 논쟁을 벌이는 자로부터 열심히 배우려 한다.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한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꾀하라.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쳐나가야만 발전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암시한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사는 일은 매우 쉽다. 고독을 즐기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일도 매우 쉽다. 하지만 완성된 인간은 군중 가운데서도 자립의 고독을 달콤하게 즐기는 사람이다. 그는 남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손을 내밀거나 입을 열지 않으며 단순한 생활 습관과 성실한 인품을 지닌 이다. 너 자신을 주장하라. 결코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마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